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심지입니다. 500년 조선 왕조의 전궁이었던 경복궁의 관문이었고 현재는 청와대와 정부서울 청사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조선시대 때 종묘와 사직이 나라의 정신적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현 시대에는 광화문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각종 민주화 항쟁과 촛불 집회 등의 시민운동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이곳에는 각종 고층 빌딩과 기업들의 본사도 입주해 있어 국제적으로도 대표적인 업무지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핀란드 등 각국의 대사관들도 광화문 인근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덕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화문 광장에서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원래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이자 정신적 지주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동상이 있는 중앙광장 지역, 그리고 양옆의 대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도모하고자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들이 차지했던 한쪽의 차도를 모두 인도로 바꾸는 대형 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작업은 3월 초중순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공사업체들은 아스팔트를 뜯는 것부터 작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도로를 조금 뜯어내고 보니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수로와 문화재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 및 수직으로 땅을 파다 보니 한눈에 봐도 다양한 지층이 드러나면서 이 일대의 역사가 눈에 훤히 보이고 있는데요. 세목걸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축대 혹은 성벽을 쌓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발견되는가 하면 각종 사기의 사발과 파편, 집터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언제의 흔적인지도 추정도 안 되는 돌무더기도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이것을 계속 파헤치면 대한민국 역사의 파편 한 구석을 채워넣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소식을 듣자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광화문 광장은 일본에게도 역시 적지 않은 추억이 있는 공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기억으로는 2019년 말 촉발된 한일 무역과 역사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던 노제펜, 노아베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이루어졌던 대형 사건은 아직까지도 일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요. 이날은 일제의 수탈과 강압의 상징이었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총독부 건물 폭파쇼에 일본 정부는 허탈한 감상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애당초 한국에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 했었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비용을 전부 대서라도 총독부 건물은 일본으로 옮길 테니 철거만은 말아달라 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묵살하고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도 역사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여론을 일긴 했지만 사실 일본이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의 문화를 말살한 것에 비하면 총독부 건물 철거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500년 역사의 상징이자 현재 대한민국의 심장인 광화문은 마치 오래전부터 의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일본에 의해 무참히 훼손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1395년 태조 4년에 지어진 광화문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과 함께 불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273년 동안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터로 있다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함에 따라 1865년 광화문 역시 복구되었는데요. 문제는 1910년 일본이 한반도에 강제점거를 시작하자 일본은 또다시 대한민국의 심장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선 총독부를 짓기 위해 경복궁 앞들을 때려 부쉈고 조선 총독부의 정면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광화문 역시 헐어버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모든 조선인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심지어는 일본인들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며 반대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총독부는 한 발 물러나 광화문을 아예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기존의 정면 위치에서 우측 위치로 해체 이전해버렸죠. 이후 1950년대 발발한 한국전쟁에는 북한의 포탄을 맞아 완파되어 이곳은 또다시 공터가 되었다가 1968년 대통령의 지시로 광화문은 원래 자리인 정면부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복구되었던 광화문이 조선시대 때와는 각도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0년 다시금 건축되어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광화문 일대는 대한민국 역사의 산실이자 일제 수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끝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일어섰던 대한민국 저항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에서 각종 역사적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니 일본은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은 조선의 주요 활동터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백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역사적 흔적이 발견될 때마다 일본이 경기를 일으키는 데에는 필수 불가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일본이 한국보다 거대한 강국이지만 과거는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속국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백제는 일본과 무역을 하며 일본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었던 은인과도 같은 국가입니다. 백제가 일본에게 하사한 칠지도가 그것의 상징이며 백제의 22담론은 일본이 한반도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역없이 다루고 있죠. 실제로 백제의 22담론 자체가 대륙과 열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과거 일본 지배층의 다수가 백제계 왕족과 귀족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오사카 규슈 지방에 많이 진출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일본 황실을 비롯한 일본의 명문가는 매해 백제의 왕릉에 참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나당연합군이 백제 웅진성을 공격할 때 그곳에서 항거하던 의자왕이 신하였던 예식진, 그의 형인 예군의 묘지석에는 일본이라는 국명이 언급되는데요. 현존하는 역사적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됐을 당시 학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묘지석에 새겨진 내용을 해석해보면 일본이라는 명칭이 사실상 백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묘지석의 기록의 다른 부분에 현재 일본은 이미 부상이라는 명칭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당시 묘지석을 만든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해가 떠오르는 곳 일본은 백제였기 때문에 원래 일본은 백제를 가리키는 단어라 봐야 해석이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 열도에 피신한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이 백제의 유지를 잇는다는 의미로 그때부터 일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죠. 이러한 주장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일본인 도노 하루유키 교수에 의해 주장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는 그를 반일 세력이라 몰고 가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본 역사의 진실을 밝혀낸 고대의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말 경남 창원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역시 삼국시대 가야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백제보다 앞서 일본과 무역을 했던 삼국시대의 국가가 가야입니다. 사실상 일본에게 최초로 선진 문물을 전해준 국가인 것이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듯이 가야는 철강 강국이었습니다. 한반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도 철을 수출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던 가야는 높은 수준의 문화도 이룩해냈으며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서 교역의 수도 역할을 해냈습니다. 특히 금관가야는 동해안남해를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일본과의 무역에서 독점적 위치에 올랐었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철제 유물들이 대한민국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 고분에서 발견되는 철제 유물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모습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왕실은 매해 11월 23일 신상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신라신 소노카미, 백제신 카라카미를 모신 신전 앞에서 아즈메노와자라 불리는 의식을 통틀어 일본에서는 신학, 카구라라 일컫고 있는데요. 두 명의 신관이 신전 좌우에서 엄숙하게 읊는 초원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아즈메 오오 오게, 아즈메 오오 오게. 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아즈메가 경상도의 사투리인 아즈메, 아줌마이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신라의 고귀하고 신성한 여신을 뜻하는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장합니다. 또한 오게라는 단어 역시 한국어 오다의 명령형 오게로서 이 충문에 표기된 한자는 마니오카나라는 이두식인데요. 마니오카나 역시 한반도에서 일본에 전해준 방식으로 이것이 발전되어 훗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되었죠. 이외에도 해당 충문에는 우리 한신의 한을 모셔오나라는 구절이 계속 등장하여 당시 한반도를 신처럼 모시던 일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철저히 무시하고 중국, 한국, 일본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으로 문화가 전해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광화문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한반도의 역사적 기록에서 또다시 일본이 한반도의 속국이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노심초사 경계하고 있는 것이 현 일본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